함대공 미사일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우리 방위사업청이나 해군이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 도입 수량을 줄인 이유가 바로 이거죠. 미국 FMS 제도를 활용해서 무기 체계를 도입할 경우 미국의 상황에 따라 도입 기간이 제멋대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우리 역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었죠. 미국제 미사일 가격 상승이 지나친 것과 비교해서 우리나라는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경쟁력 덕분에 아주 우수한 가성비로 유도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미국제 미사일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발표된 미국의 SM-3 미사일 발당 도입 가격은 250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SM-6 함대공 미사일의 미 해군 도입 가격은 무려 460만 달러 이상이고요.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발당 70억 원 이상이죠. 패트리엇 팩3 MES 미사일 가격 역시 비슷한 70억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도입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FMS 제도를 사용하면요, 당연히 행정 비용이 들고요. 여기에 추가해 운송비와 군수 지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무역하시는 분들 좀 잘 아시겠지만 이 운송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미사일 수송에 맞춰서 제작된 특수 컨테이너에 담아서 무기 수송 전용 선박을 사용해야 하고요. 1회 수송에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도입된 이후에 함정에 탑재하고 통합하는 과정 및 운용자 교육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 미국 기술자들이 멀리 태평양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한국형 무기 체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무기라면요, 수송 비용이 트럭당 수백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운용 및 교육은 대부분 공짜로 진행되고요. 우리 해군이 AS를 신청하면 진해, 군항까지 늦어도 24시간 안에 서비스 요원이 파견되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다 FMS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미국제 유도 무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 도입 수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 KDX-3 배치 2 정조 대항함부터 미국제 램 함대공 미사일 대신에 한국형 해공 함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향후 한국형 해상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개발되면 이 역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정조대왕급이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횡포에 맞서서 우리나라는요, 해군에 이어서 함대공 유도탄 2 사업을 통해 미국의 SM-6에 비견될 만한 한국형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203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사드급 성능을 갖춘 LSM 블록 2가 개발되고요. 2030년까지 천공 블록 3가 개발되면 KDD-X급과 연동돼서 한국형 해상 탄도탄 방어 체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은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외 수출을 거론하기는 너무 성급합니다. 하지만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과 비교되는 강력한 장점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KD-3 배치 2급의 무장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해군은요, KD-3 배치 2급 초도함인 정조대왕함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서 올해 말에 다산 정약용함을, 내년에는 대호 김종서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군은 세 척의 신형 이지스함을 위해서 올해 SM-3 함대공 미사일을 25발 정도, SM-6 함대공 미사일은 40여 발 정도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해군은요, 미국이 SM-2 함대공 미사일 생산 라인을 폐쇄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에 SM-2 함대공 미사일 94발을 3,400억 원에 발주해서 2023년부터 납품받고 있습니다. 원래 미 해군은 2013년부터 배치가 시작된 SM-6 함대공 미사일에 발맞춰서 기존 SM-2 함대공 미사일 생산 라인을 종료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RTX가 SM-6 미사일 양산 가격을 낮추지 못함에 따라 생산 라인 종결이 늦어져요. 그리고 우리 해군이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생산 분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이 주문한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 전체 수량은요, 모두 합쳐서 160여 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세 척의 KDX-3 배치 2급 수량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그럭저럭 사용할 수 있는 수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KD-3 세종대왕급이 미국제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80셀이나 갖추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KD3 배치 2급은요, 미국제 마크 41 수직 발사기를 겨우 32셀만 장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 전문가들은 KD3 배치 2의 이지스 방공 체계와 한국형 해군 함대공 미사일에 통합된 사례처럼 미국이 향후 허가한다면, 허가했으면 좋겠는데 허가한다면 KD3 배치 2급에 이미 설치된 한국형 KVLS-1 수직 발사기 16셀과 KVLS-2 수직 발사기 24셀을 활용해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2와 LSM 블록 2 및 천공 블록 3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밋빛 희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KD3 배치 2급은요, 기본적으로 미국제 이지스 방공 체계를 기반으로 한국제 대전전 체계 및 무장 운용 체계가 통합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은요, 스스로 종말 유도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이지스 방공 체계가 표적 데이터만 제공해주면 어렵지 않게 독자적으로 유도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절충교육 등을 활용해서 미국과 잘 협상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KD3 배치 2급에서도 해공 이외의 다양한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의 개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이 향후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22년 3월 24일에 개최된 제142회 방위사업 추진위를 통해 함대공 유도탄 2 개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2030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함대공 유도탄 2의 성능 목표는 미국제 SM-2 함대공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이지만 실제 성능은 미국의 SM-6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SM-6급 미사일을 왜 SM-2급으로 낮춰서 홍보하는 것일까요?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2의 성능이 SM-6급이라고 홍보할 경우에 개념 없는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조만간 한국제가 개발되는데 왜 미국제 SM-6를 수입하냐면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무식한 자들하고 싸워봤자 답이 없습니다. 함대공 유도탄 2의 성능 목표를 SM-2급이라고 발표함으로써 국방부와 해군이 소모적인 논쟁을 회피한 거죠. 함대공 유도탄 2는요, SM-2와 동등한 200km급 사거리를 갖출 계획이지만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SM-2가 수상함에 장착된 표적조사기의 지원을 받아서 종말 유도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함대공 유도탄 2는요, 전방에 KU-밴드 레이더 시커를 장착해서 스스로 종말 유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SM-2가 360도 전체 각도에서 동시에 다가오는 다수의 대함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것과 비교해서 함대공 유도탄 2는요, 각도나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KDDX급을 비롯한 한국형 전투함은 이지스 전투함과 비교하지 못할 수준의 동시 다목포 요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함대공 유도탄 2는요, 미국이 개조 생산을 진행 중인 SM-2 블록 3 CU 모델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SM-2 미사일에 SM-6 미사일용 X밴드 레이더 시커를 교환 장착한 모델과 동급 성능을 갖추면서도 양산 가격은 크게 낮출 계획이에요. LIG DNA 관계자는요, 함대공 유도탄 2의 성능 목표가 마하 3의 속도로 저고도로 접근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한 확실한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하죠? 함대공 유도탄 2의 성능 목표가 상대적으로 제한됐어요. 왜? 뭐가 없어요? 탄도탄 요격 능력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능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면 당연히 양산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현재 국내에서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천공 블록 3와 LSM 블록 2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형 수상함에 탑재될 계획이니까 굳이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반론이 생깁니다. 미 해군은 SM-6를 개발한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SM 듀얼 1에 이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SM-6 듀얼 2 SWUP, 이게 SWUP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뜻이에요. 이 SWUP를 연차적으로 개발해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형상은 미공개예요. 그러니까 사진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발사되는 그냥 뭐 실루엣만 그냥 공개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함대공 유도탄 2를 연차적으로 개량해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수 없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SM-6 함대공 미사일의 탄도탄 요격 능력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합니다. 미 해군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낙하 단계의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도입하는 SBT, 즉 Sea Based Terminal 해상 기반 종말 요격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해당 사업에서는 패트리엇 팩3 MSE의 함대공형과 SM-6 소프트웨어 개선형이 경쟁했었습니다. 패트리엇 팩3는요, 이미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었고 고고도 기동성이 뛰어나고요, 미사일 직경이 작아서 마크 41 수직 발사기에 2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교해 SM-6는요, 미 해군의 표준용 함대공 미사일로 이미 선정된 상태였고 최대 상승 고도가 34km입니다. 패트리엇 팩3 MSE가 얼마예요? 25km 수준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 9km가 높다, 요거 때문에 겨우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미 해군은요, 계속 고민을 합니다. 왜냐? 이 패트리엇 팩3는요, 고고도 급기동을 위해서 측 추력기를 채택하면서 직결 충돌 방식, 요거를 활용해서 표적을 확실히 파괴하면 물론 화학무기 탄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교해서 SM-6는요, 고고도에서 측 추력기가 아니라 날개를 활용해서 방향 제어에 의존합니다. 고도가 높아지면요, 공기가 희박해져요. 그래서 날개를 활용한 기동에 제한이 걸리는 한계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격 방식도요, 기본적으로 항공기 요격에 맞춰서 개발된 중량 64kg급 파편 탄두와 근접 신관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표적 파괴 성공률이 패트리엇 팩3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물론 SM-6도 나름 직격 충돌 모드를 갖추고 있지만 고고도에서는요, 여러분들 축 추력기를 사용해서 기동하는 패트리엇 팩3와 비교해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직격 충돌 요령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폭풍 파편 탄두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적성무기, 화학무기 탄두를 사용할 경우에 직결 충돌 방식을 사용해야만 화학무기 탄두를 확실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왜 SM-6는 기동성이 우수한 측 추력기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을까? 측 추력기가 고고도 기동성은 높이지만요, 반대로 구조가 복잡해지고 양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게다가 중량이 무거워서요, 사거리 연장 면에서도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국형 함대공 유탄2도요, 측 추력기를 채택하지 않았고요, KDD-X급이 해상 탄도탄 방어를 위해서 천공 블록 3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 해군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24년 5월 29일 국방부는 제162회 방위사업추진회를 개최하고 각각 LSM 블록 2와 천공 블록 3 개발 사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기존 LSM의 요격 고도가 40에서 60km인 것과 비교해서 LSM 블록 2는요, 미국 사드와 동급인 100km까지 요격 고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요격 고도가 100km로 높아지면 북한의 최신 탄도미사일은 물론 북한이 대기권 상공에서 핵무기를 터뜨려 NEMP, 즉 핵전자기파 공격을 가하는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공 블록 3의 초기 개발 목표는 마하 7을 초과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의 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리엇 팩3 MSE급 성능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는 성능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성능은 대위지만 천공 블록 2의 요격 고도가 15km 정도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서 천공 블록 3는 요격 고도를 30km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서 배치 및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운용 고도가 30km 정도이기 때문이고요. 이는 다른 의미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게 될 예정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LSM 블록 2와 천공 블록 3는요, 직격 충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학무기 탄도를 확실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제 SM-3와 SM-6의 임무를 모두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체계가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까요? 해군 관계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미국과 한국의 함대공 미사일 체계가 서로 협력해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해군의 KD-3 배치 2급은요, 2028년이 되어서야 완전 전력화를 개시할 정도로 신형함입니다. 배치되면 향후 30년 이상 주력함으로 운용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도입을 결정한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도 수면 연장을 통해서 25년 이상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25년간은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을 주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엄청난 실전 경험을 축적한 상태이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이지스 방공체계와 함대공 미사일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가 이걸 따라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해군은요, 공군과 비슷한 방공체계, 그러니까 미국제와 한국제 대공미사일 체계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공존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공군은 미국제 패트리엇 팩3 포대 8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제 패트리엇 팩3가 휴식 및 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춘 시간에는 전공 블록 2 7개 포대가 임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에 미국이 배치한 사드 1개 포대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대한 광역 방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제 LSAM 4개 포대가 2028년까지 배치되면서 사드와 다층 방어 임무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우리 해군도 마찬가지죠. KD3 배치 2급 3척의 배치가 완료되면 해군은요, 현재 운용 중인 KD3 배치 1급 3척에 대한 성능 개량을 실시해서 KD3 배치 2와 동급 성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32년부터 KDDX급 6척이 배치되면 총 12척이 임무를 교대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해상 탄도탄 방어 능력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해군은 향후에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 3종과 한국제 함대공 미사일 4종을 운용해야만 합니다. 이는 운용자한테 큰 부담이 되고요. 예산 낭비 요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래 국방과 안보는요, 효율성만 따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상당 기간 우리 해군은 리스크를 감내하고 이중의 무기체계를 운용해야만 하죠. 오늘의 결론은요?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사업 덕분에 우리나라는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의 리스크, 그러니까 도입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고 가격도 한국제와 비교해 최소 2배 이상 비싸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엿먹고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이 개발 완료된다면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이후에 함대공 미사일 분야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그린란드 할양 요구에 질려서 차세대 방공함에 기존 미국제 함대공 미사일 대신에 유럽의 아스터를 채택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이 소중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2년이나 늦어진 KDDX급 건조 사업을 신속히 시작하면서 한국형 해상탄도탄 방어체계를 조속히 배치해야만 합니다. 갈등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방위사업청의 중재 아래 협력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수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는 적어도 수출에서만큼은 원팀이 돼야 합니다.